네, 안녕하세요. 네, 대전 충남 민주언론 시민연합 언론 모니터 비평하는 언론뚱땅 시간입니다. 저는 대전 충남 민원연의 운영위원 정진호고요. 네, 그리고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대전 충남 민원연 역시 운영위원이신 배철욱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대전 충남 민원연 장민석 활동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한 달 동안 잘들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저도 잘 지냈습니다. 우리 배철욱 변호사님은 그래도 건강이 좀 많이 회복된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지난번에 장기침이 간질간질 나와가지고 말씀 한 말씀 드릴 때마다 조심스러웠는데 그때에 비하면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건강 조심하십시오. 네, 오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매월 대전, 세종, 충남 지역의 이제 언론사를 하나씩 지정해서 모니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어떤 언론을 모니터했나요? 네, 이번 달에는 중부권 최고의 언론사를 자임하고 있는 대전일보를 모니터링하였습니다. 네, 자임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대전일보 모니터했습니다. 사실 대전일보가 굉장히 오래된 지역의 이제 종이 신문이고 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 그래서 뭐 자임이라고도 하지만은 또 많은 곳에서 대전일보를 또 그렇게 인정하기도 해요, 그렇죠? 대전에서는 인정. 네, 대전에서 해야죠. 네. 대전일보 두 분 평소에 보세요? 개인 구독을 해서 보지는 못하고요. 간간히 이벤트성으로. 예. 아니면 이제 어디 기관 같은데 가면 신문들 놓여 있잖아요. 그때는 뭐 그래도 대전일보 먼저 손에 가죠. 알겠습니다. 모니터 개요 좀 소개해 주시죠, 우리 활동가님. 네, 이번 달에는 4월 18일부터 29일 총 2주 동안 보도된 대전일보 기사를 분석을 했고요. 모니터링 항목에는 전반적인 의견, 특정 사례 지적, 광고의 적절성, 개선 공고사항 총 4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특히 특정 사례 지적은 보도자료성, 선정성, 편파성, 취재 미흡, 사실관계 오류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반적 의견이었고 특정 사례에서는 보도자료, 우리 늘 얘기하는 지역 언론의 가장 큰 그러니까 개선해야 될 점이라고 지적했던 이 관공서에서 제시한 보도자료를 얼마큼 베껴내느냐 뭐 이런 것들 본 거고 그다음에 선정성, 좀 자극적인 기사, 뭐 취재가 좀 미흡한 게 어떤 것인지, 뭐 사실관계 오류는 없었는지 이런 걸 좀 분석했다고 했는데 우선 모니터 총평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충청권에서 이번에 유일하게 네이버와 카카오의 컨텐츠 제휴신문사로 지정되면서 한층 주가를 올리고 있는 가운데 중앙뉴스에 비해 지역뉴스가 묻히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지적이 이제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우리 지역을 대표해서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언론사가 굉장히 좀 다른 요즘에 이제 포털로 많이 보니까 좀 유리한 지형에 있겠네요. 지위에 있겠네요. 변호사님 어떤가요? 저도 사실 잘 몰랐어요. 잘 몰랐는데 지금 피디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래서도 계속 쭉 말하겠지만 참 대전일보에서는 딜레마적인 입장일 것 같아요. 예, 뒤에도 이제 평가 쭉 나오겠지만은 이렇게 중앙과의 경쟁도 해야 되고 또 지역 언론사로도 충실한 입장을 해서 이 두 마리 토끼를 잘 잡을 수 있는지 아니면 한 마리 토끼도 못 잡는지 그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지역 신문과 이런 그 제휴 컨텐츠 제휴를 맺는다는 거는 중앙 언론에 버금가는 그런 중앙 소식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다양한 소식을 담겠다라는 취지가 강한 거잖아요. 네, 그렇다고 봐야죠. 예, 그런데 중앙 뉴스에 비해 지역 뉴스가 묻히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하면은 모니터 총평에서 예,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색깔이 어디에 있는 것이냐 뭐 이런 지적인 것 같고요. 또 어떤 의견이 있었나요? 대전 충청 지역을 대표한다고 한다면 좀 더 지역 뉴스, 지역 소식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뒤따랐고요. 네, 그래서 그에 필요한 이제 독창성이 좀 부족하고 또 보도자료성 기사가 늘면서 컨텐츠의 질이 오히려 떨어진 거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페이퍼 보고서에 언급된 거를 우리 활동가님께서 좀 조심스러워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모니터 위원들께서는 어설픈 중앙지 흉내 내기보다는 좀 더 지역 소식에 집중하면 좋겠다 이런 평을 다루셨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가보도록 하면은 전반적인 의견에서 이런 지적이 있어요. 지역의 대표 일간지로서 정체성이 모호해졌다. 그리고 기사의 상당 부분 뭐 경제 뉴스나 스포츠 뉴스 이런 것들은
연합뉴스에 의존을 많이 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히려 이제 지역 뉴스를 지역지라고 한다면 지역 뉴스를 다뤄야 되는데 중앙 뉴스와의 이제 차별성이 사라지고 오히려 보도 자료에 기반한 단신 뉴스가 많아져가지고 깊이 들어가는 취재 기반의 뉴스가 부족했다라는 그런 평가가 네, 많다는 것이죠. 사실 연합통신, 연합뉴스에서 이제 그 컨텐츠 제휴를 많이 하는데 한화이글스 예를 들면 우리 지역의 그 야구단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대전일보 기자가 한화이글스 담당이 있을 테니까 좀 심층적인 취재를 해서 뭐 중앙지 스포츠지에서 제공하는 한화이글스 컨텐츠보다 좀 더 나은 그 취재를 통해 좀 더 나은 기사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까지도 연합뉴스에 의존을 많이 한다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고요. 또 어떤 지적이 있었냐면은 사회 및 노동 의제에 너무 좀 대전일보가 소홀한 거 아닌가. 그리고 지역 소식이 묻힌다. 중앙 뉴스를 크게 다루다 보니까. 그래서 지역 언론에 걸맞은 로컬 뉴스를 더 풍부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정말 그 본질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아까 초반에도 정 PD님하고 활동가님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중앙의 컨텐츠를 제공한다는 것이 중앙 언론사로서 자리매김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중앙 언론들의 어떤 중앙 소식, 천편일적인 중앙 소식에 더해서 참신한 지역 소식을 전하는 어떠한 또 다른 다양성을 한 축을 담당하는 것이 대전일보에 요구되는 것인지에 대한 대전일보가 이해하고 실천하는 거에 문제 같은데 지금 우리 모니터 위원님들께서 쭉 말씀해 주신 걸로만 놓고 보면 대전일보는 원 오브 댐 중앙 언론에 중앙 언론에 그냥 그저 그런 똑같은 보도나 어떤 취재 인력에 비해서 그런 또 중앙까지 커버해야 되는 것이 늘어난다면 뭐 양쪽 다 부실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양쪽 다 부실해지니까 받아쓰는 기사 연합 쪽에 받아쓰는 기사가 늘어가고 또 지역에서도 또 일부 구멍이 생기는 어쨌든 그런 딜레마적인 상황이라고 해야 될까. 참 저는 이걸 보고 전체적으로 대전일보도 딜레마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그렇게 이해합니다. 이 중앙의 컨텐츠를 제공하는 것은 중앙 언론사 흉내내라는 그런 맥락의 것이 아니라 천편일적인 중앙 소식에서 좀 벗어나서 굉장히 의미 있고 독창적이고 볼만한 어쩌한 지역 뉴스를 공급해달라는 것이 기본 취지 아니었냐라는 생각, 그리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겠고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클릭 수에 따라서 이게 그 수익이 결정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역 이슈보다는 그 중앙 이슈에 사람들이 더 많은 클릭을 할 것이고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나오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모니터 위원들께서 대부분 비슷한 이야기들을 지적하신 것 같고요. 한 분은 이런 얘기를 해주셨네요. 온라인 콘텐츠 강화에 외연 확장에 나서고 있지만 자체 콘텐츠의 질이 높아서 더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디지털 퍼스트라는 거창한 구호와는 다르게 대전일보만의 독창적인 콘텐츠 여전히 나오고 있지 않고 보도자료성 기사들이 톱 기사 상단에 배치되는 질적 수준이 낮아졌다는 의구심이 든다. 뭐 그래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슈들, 사회적 약자나 취약계층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 보도하려는 의지가 거의 없어 보인다. 뭐 이런 맥락에서 대전일보에게는 사회면에 대한 투자가 절실해 보인다. 뭐 이런 그렇지 않으면은 대전일보는 정치 행정 경제 일보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지적하신 분이 있습니다. 특정 사례 지적에서는 좀 주목할 만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특정 사례 지적에서는 일단 보도자료성에 대한 것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스포츠면 기사에서 대전 충청 지역의 뉴스는 거의 찾아올 수 없고 이제 연합뉴스의 기사로 채워져 있다는 것을 특히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니터 기간 중에 유일하게 그 대전 하나시티즌 선두권 진입할까라는 기사 하나가 이제 올라왔다고 하고요. 오히려 스포츠 관련 기사가 뭐 16면 사람과 사람을 배치된 경우도 많고 아니면 지방면에 실려 있었다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뭐 대전 버드네중 야구부 공식 창단이나 뭐 서야고 장우현 충남 골프대회 우승 이런 그 지역의 스포츠 소식들이 스포츠면에 실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면에 실렸다 이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또 비슷한 지적이셨는데 보도자료성과 또 그렇게 이제 보도자료에 치중을 하다 보니 취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었는데요. 지역만 달라질 뿐 거의 비슷한 기사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이제 오인근 기자가 작성하신
4월 18일 괴산군 로봇 활용 사회적 약자 편익 지원 사업 본격 추진 이 기사하고 4월 27일 음성군 로봇 활용 사회적 약자 지원 이 기사에 반복되는 어떻게 보면 조금 겹치는 내용의 기사 반복되는 것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은 비슷하고 기사 내용도 비슷한데 그쵸, 전혀 다른 기사처럼 나왔다라는 얘기인 거고. 네네. 네. 이 편파적인 것들은 좀 어땠나요? 편파성에 관해서는 특정 후보를 밀어주는 게 심각해 보였다고 하셨고 지면에는 소개되지 않았는데 김문영 후보에 대해서 3차례 연속 보도를 했다는 점, 또 상대 후보와 최소한의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특히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김문영 국민의힘 유성구청장 예비후보 관련된 기사를 좀 많이 실어준 반면에 국민의힘의 다른 예비후보나 아니면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들에 대한 기사가 균형이 좀 덜했다 이런 지적인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있네요. 그 대전 지역의 시민 노동 단체들의 주장인데 보도자료를 배포해도 대전일보는 거의 잘 안 다뤄준다. 그래서 검색창에 대전일보 검색창에 기자회견이라는 키워드를 입력하면은 뭐 몇 가지 안 나오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단체들이 여러 가지 그 보도자료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일보는 이런 걸 잘 다루고 있지 않다. 뭐 이런 이야기도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취재 미흡과 관련해서는 그 계곡살인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 그냥 그런 단신 보도가 있었어요. 그 이은혜의 조현수 사건 말씀하시는 예, 거죠?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뭐 이목이 있는 사건이죠. 그런데 뭐 당연히 여기서도 이제 모니터링 위원님들께서도 취재 미흡이라고 했지만 그냥 뻔한 기사죠. 예, 그냥 어떻게 보면 뭐 취재를 안 해도 쓸 수 있는 기사고요. 그러니까 일명 뭐 이 언론계에서는 우라카이라는 표현 많이 쓰는데 이게 일본 말이긴 하지만은 네, 거의 베껴쓰기 그대로 그런 베껴쓰기. 모습들이 좀 많다 뭐 이런 얘기가 지적인 것 같고요. 사실 형사 사건 이제 피의 사실이 이제 뭐 공표가 안 되지만 이제 이런 사건은 이제 피의자 이름까지도 어느 정도 국민들이 알 권리에서 이제 알려진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정말 이 사건에 대해서 그냥 이런 단순한 사실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뭐 수사기관들에게 뭐 집요하게 전화를 해야죠. 뭐 그래 추가적으로 어떠한 사실들이 있는지 뭐 이 사람들이 억울한 게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떠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가 잘 되고 있는지, 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잘 되고 있는지,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뭐 문제의식을 가지고 어떠한 주제의식이 있는 기사여야 되는데 여기는 그냥 구속기간 연장됐다. 뭐 너무나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고 영혼 없는 기사인 거죠. 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법률 기사로도 너무 부족한 부실하다. 너무 부실한 거죠. 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고요. 또 뭐 이제 편파성 관련해서 지적받은 것들이 이제 그 지금은 이제 취임하셨지만 윤 당선인 시절에 그런 미담 기사만 주로 나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당선인의 신분도 이제 사실상 뭐 준 국가 원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기사들도 국민들의 관심 사항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단순히 미담 보도라고 하기는 또 넘어서는 뭐 예를 들면 성김과 뭐 만났다거나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기사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대응해서 그 당선인에게 요구하는 국민들의 어떠한 기대나 그런 것들이 충족되지 않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어떠한 기사의 질적이나 양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잘 균형감이 폈으면 좋았을 텐데 기본적으로 이런 모니터링 결과를 놓고 보면 어찌되었건 그 균형 잡힌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균형 잡힌 기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수위가 다음 정부의 어떤 국정 과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얼마큼 활발하게 제시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뭐 지금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을 했죠. 그거에 따른 내용들 뭐 여러 가지 확인해보고 따져보고 비판해볼 그런 측면도 있고, 또 미담도 다룰 수 있겠지만은 좀 한쪽으로 치우친 감이 있다 뭐 이런 지적인 것 같고. 네, 맞습니다. 이 기사는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윤친서 한일 관계 우호적 메시지 담겼을 것, 이런 4월 25일자 이면에 실린 기사인데요. 담긴 거는 담긴 거, 담겼을 것은 뭐예요? 그렇죠. 그냥 훌륭하실 것 이런 얘기죠. 이런 거는 좀 약간 좀 많이 그런 것 같아. 네. 그리고 뭐 그 밖에 좀 대전일보만이 취재해서 다룬 그런 기사보다 누구나 다 다루는, 그러니까 굳이 취재가 없어도 맞아요. 중앙 언론에서 했던 것들을 한 기사들을 굉장히 많이 전면에 배치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광고 관련 부분에서도 좀 지적이 있었죠. 네, 그 광고의 적절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먼저 한 분은 건강 헬스 관련 기사가 너무 넘쳐난다는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하단 광고에 매주 실리는 광고인데 팔면 하단에 대전 충청권 병의원 이용하기 캠페인과의 관련성이 좀 의심스럽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다른 분은 이제 부적절한 광고를 실은 경우가 눈에 띄었는데 대전일보 5면에 4월 20일자 5면에 신천지유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 관련 광고를 게재했다는 점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거는 다른 분들도 좀 공통적으로 많이 지적을 해주신 경우인데, 그러니까 신천지가 굉장히 코로나 때 무리를 많이 일으켰던 곳인데 네, 그곳에 광고를 이제 했다라는 지적인 거잖아요. 네, 그게 이제 좀 다소 부적절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해주신 거죠. 이 광고는 참고로 금강일보와 중도일보에서도 실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만약 대전일보만 지탄하기는 어렵다 뭐 이런 의견을 주신 분도 있는데 아무튼 예, 전국적으로 떠들썩하게 했던 코로나 초창기 때 이 신천지를 이렇게 다시 광고 그러니까 등장한다라는 게 아무리 대전일보가 그 수익을 추구하는 사기업이라 할지라도 언론의 역할로 봤을 때는 좀 적절치 않은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모니터 위원들은 어떤 개선 권고 의견을 내렸는지 네, 모니터 위원 한 분은 스포츠면 기사를 연합뉴스가 아닌 지역에서 취재한 지역 스포츠 기사로 채워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경제뉴스도 지역의 입장과 시각이 녹아있는 뉴스 비중을 좀 높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개선 권고 의견을 줬고요. 그리고 또 단신 뉴스, 특히 이제 충청 지역이요. 단신 뉴스 비중 줄이고 지역 현안에 대해서 깊이 있는 보도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데스크 차원에서 상당한 많은 역할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계 이슈를 선도하는 역할을 대전일보가 먼저 좀 했으면 좋겠는데 책 코너 역시 소개 위주 기사는 좀 벗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겉핥기식의 그런 보도는 지양했으면 좋겠다라는 개선 권고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개선 권고 의견이 있었죠? 네, 처음부터 계속 강조해드렸던 내용인데 이제 어설프게 중앙지 흉내를 낼 것이 아니라 지역 정론지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의제를 발굴하고 무엇보다 권력을 비판, 견제, 감시하는 파수꾼의 사명을 자초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편집국의 독립적 위상을 확립하고 현장 기자들의 자유로운 취재 여건을 조성해야 된다고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분은 충청권 최대 일간지로서 예전의 존재감을 되찾기 위해서는 지역 정론지로서 책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중앙 정치 및 중앙 이슈의 형식적인 집중보다는 우리 지역에 있는 지역 이슈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보도해서 대형 미디어 플랫폼에서도 이를 소개해서 지역 이슈를 전국적으로 공론화할 수 있는 그런 언론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역의 이슈를 전국적으로 공론화하는 것이 이런 네이버나 카카오랑 뉴스 콘텐츠 제휴를 하는 가장 큰 이유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지적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모니터링 위원님 의견 전하면요. 대전일보만의 독창적인 콘텐츠를 발굴해야 된다. 그리고 디지털 퍼스트라는 구호가 부끄럽지 않게 지면 못지않게 온라인 기사의 질적 향상도 도모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결국 기자의 수를 늘리고 이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고요. 결국은 충청권의 아까 그 정 PD님 말씀하신 것과 맥이 같은데요. 충청권의 사회적 이슈 발굴에 힘써야 되고 또 사회 약자의 목소리를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대전일보가 지역 최대 정론지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지역지로서의 그 초심을 잃지 말아야 그것이 아까 우리 중앙에도 결국 좋은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지 않는지 뭐 중앙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들이 제공할 수 없는 컨텐츠들이잖아요. 지역에 우리 소중한 지역 그리고 그렇죠. 뭐 주재 기자 해봤자 한두 명일 텐데 맞아요. 우리는 많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뭐 우리가 똑같은 지역이지만 우리 대전, 충청, 세종이 또 지역 중에서 선도하는 지역이잖아요. 수도권과도 가깝고 그런 여러 가지 비춰봤을 때 결국에는 초심으로 돌아가서 기자 수 늘리고 교육 철저히 하고 우리 지역만의 독창적인 콘텐츠를 발굴하는 결국 원론이 답이죠. 뭐. 예, 네. 그러니까 이 대전일보 모니터를 그 결론을 좀 이렇게 간단하게 내보면 우리 저희 대전충남 민원연 모니터 위원들이 내린 결론은 첫 번째는 그런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이렇게 이제 인터넷 플랫폼 그 포털하고 계약 그런 뉴스 콘텐츠를 유일하게 제공하는
그런 언론으로 선정이 됐다고 하면은 그 책무, 그러니까 지역의 이슈를 전국적으로 공론화하는 데 역할을 해달라. 이제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중앙 언론에 나온 것들 클릭수를 맞추기 위해서 어설프게 우라카이 같은 거 해가지고 그런 노력보다는 이렇게 하라는 얘기인 거고, 두 번째는 지역 현장의 소식을 전할 때 단신이나 보도자료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직접 취재를 좀 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그래야 뉴스 콘텐츠의 질이 높아지고 그래야 그 지역 이슈가 전국적인 공론화 되는데 그 나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 세 번째,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회사 차원에서 편집권의 독립을 보장하고 또 기자들의 수를 늘리고 또 기자들에 대한 교육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지적입니다. 네. 예, 우리 대전일보 이제 저희 모니터 위원들이 지난 4월에 이제 모니터한 결과를 봤는데 어떠셨어요, 느낌이요? 계속 이제 강조를 해주신 부분인데 이런 문장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로컬이 곧 글로벌이다. 네, 그래서 글로컬. 글로컬. 네,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지역을 대표하는 신문사라고 한다면 지역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변호사님 어떠셨어요? 예, 저도 비슷한 맥락인데요. 어떻게 보면 한 걸음 대전일보가 크게 나간 거잖아요. 근데 그 크게 나간 만큼 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그 나쁘게 말하면 중앙일보 흉내내기. 그러면서 기존에 했던 지역 챙기는 것도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다가 본질을 잃게 되는, 조가상관 다 태우게 되는, 그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저도 두 분 말씀하신 거에 적극 찬동하고 잘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대전일보가 우리 지역 중부권 최고의 언론사로 자임이 아니라 자임 더하기 타임까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지는 아마 스스로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동안 쌓아왔던 명성을 가지고 그 지위를 이용해서 적당히 하면서 그 지위만 계속 누리려고 하다간 결국은 다 잃게 될 수 있으니까 현재도 지역 언론들이 상당수의 지역 언론들이 독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잖아요. 아마 이거는 대전일보뿐 아니라 다른 언론도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은데 대전일보가 먼저 좀 좋은 유리한 환경이 주어졌으니까 그걸 잘 활용해서 지역의 대표 언론사로 거듭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대전 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의 이런 지적에 대해 대전일보 측의 입장을 수차례 물어보았지만 대전일보의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번 달엔 저희가 그 대전일보를 모니터했고요. 다음 달에는 어떤 모니터가 있죠? 다음 달에는 이제 대선과 관련된 아니죠. 우리 지역 언론들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대한 보도를 어떻게 하는지 이 지방선거 보도 행태에 대해서 좀 모니터를 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대전 시청자 미디어 센터와 함께 작업을 할 예정인데요. 대전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지상파 3사 방송의 그 지방선거 보도 행태를 모니터할 거고요. 저희 대전 충남 민원연에서는 대전의 4개의 지면신문과 하나의 인터넷신문 그 매체에서 지방선거를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그리고 후보들의 검증이나 공약 검증 이런 것들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부적절한 광고는 하고 있지 않는지 등에 대해서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달 모니터 보고서 때 다시 뵙도록 하고 오늘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저는 6일 지방선거 결과를 놓고 지역의 전문가들과 함께 그 의미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전개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는 특집 방송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I'll be back.